안녕하세요. 어느덧 3주차 수업이 되었네요. 샴푸 이론 및 실습, 최대한 온라인 강의 중에서 이론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해내려고 하는 거니까요. 조금 불편하신 점이 있어도 이겨내 주시길 바래요. 자, 고객과 고객의 접점에 대해서, 그리고 고객 상담 방법, 샴푸의 준비 과정 등에 대해서 이번 차수에는 해보겠습니다. 자, 고객과 고객의 접점. 자, 돌아볼 고, 손객. 그게 이제 고객의 뜻인 거예요. 돌아보다, 마음에 새기다, 관찰하다, 마음에 두다. 찾다, 방문하다의 뜻을 갖고 있고요. 손님, 붙이다, 의탁하다, 한 자리에 공격받는 사람. 고객이란 경제에서 창출된 재화와 용액을 구매하는 개인이나 가구를 말하는 거고요. 자, 기업의 교환의 대상이 되는 거. 어쨌든 우리한테 있어서는 미용실에 찾아와 주는 고객님은 우리에게 미용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되는 거죠. 자, 고객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고객 개념의 변화. 과거에는 고객의 취향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기보다 기업 위주의 제품을 개발했고, 그런데 현재는 기업 간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고객님 취향을 더 찾게 되는 거죠. 자, 과거에는 그냥 말 그대로 회사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냥 만들어내고, 그걸 사려면 사고, 말려면 말고, 취하고 싶으면 취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현재는 그렇지가 않죠. 제품에 대한 다양성도 생겼고, 그리고 고객님들의 그런 니즈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요즘에는 이제 만들어지고 있죠. 그게 고객이 기존과 지금이 달라진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어, 서비스를 취하는 고객님들의 변화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기존의 미용실과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미용실의 서비스가 현저히 달라졌을 거는 뭐 불을 보듯 뻔한 얘기겠죠. 자, 보면 그 고객 만족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 고객 만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미용실 내지는 미용에 관련된 분들이 굉장히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쓰죠. 왜냐면 신규 고객을 늘리는 게 경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신규 고객을 늘리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 그런 거 뭐 당연하고 또 신규로 새로 생겨나는 곳에서 또 다양한 뭐 바이럴 마케팅, SNS 등을 이용해서 또 기존 고객들을 뺏어가려고 하는 노력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자, 고객을 만족시킨다라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큰 임무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고객 만족을 시킬 수 있을까? 그것도 또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들이겠죠? 자, 보시면 고객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되게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자, 고객의 범위를 보면 우리가 외부 고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샵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객님인 거예요. 어, 바깥에서 유입된 어, 우리한테 서비스를 받는 진정한 그 우리가 말하는 고객님이 외부 고객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부 고객은 뭘까요? 내부적으로 샵 안에서 근무하고 샵과 관련된 직원들을 내부 고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너 입장에서는 외부 고객도 엄청 중요하지만 사실상 내부 고객 관리를 잘 해야지 그 경영 자체가 수월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객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손님, 오시는 분, 머리하러 오시는 분, 뭐 손톱 받으러 네일 받으러 오시는 분, 메이크업을 받으러 오시는 분, 그냥 서비스를 받는 분들만 고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같이 근무하는 우리 샵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통틀어서 내부 고객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고객의 일부 범위에 속한다라는 거. 그래서 외부 고객한테도 잘해야 되는 건 물론이지만 내부 고객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직원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동기부여가 낮으면 낮은 서비스 품질이 고객의 불만족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막 내가 근무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쉬지도 못하고 그렇다 보면 내 몸이 피곤해지고 그러다 보면 또 사람이니까 짜증도 들고
막 웃으면서 친절해도 시원찮을 판에 막 웃지 않아지고 막 인상 쓰게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게 당연히 고객님, 서비스를 받으러 온 외부 고객님한테 전달이 되어질 거고, 그러면 그 외부 고객님은 여기 뭐야? 서비스 너무 안 좋다. 여기보다 더 친절한 데가 많은데 차라리 그런 데로 가야지 하고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범위에 외부 고객과 내부 고객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순환 구조기 때문에 내부 고객이 굉장히 그 근무 환경이라던가 이 동기부여는 뭐가 있을까요? 너무 뭐라 그래야 되나? 교육도 별로 없고 쉬는 시간도 별로 없고 직원들의 복지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고 그러면 당연히 불만이 쌓일 거고 그런 불만들 그 몸의 체력이 방전되는 부분들이 자, 불만으로 표현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어찌됐든 외부 고객과 내부 고객의 범주를 아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고객의 특성을 이해해야 돼요. 자, 고객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그 내부적으로 뭘 해야 되냐 보면 고객의 마음을 얻어야겠죠. 고객의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겉으로 막 억지로 하는 것보단 사실 마음에서부터, 그러니까 내부 고객들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들이 있어야죠. 그래야 고객님들도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원체 잘 알잖아요. 물론 정 안 될 때는 겉으로 막 억지로라도 웃으면서 애쓰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겉으로 막 우리 영혼 없단 말 요즘 많이 하죠. 영혼 없이 고객님을 겉에 겉웃음으로만 대하는 것보다는 진실하게 다가서서 고객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고객님들도 아시거든요. 아, 이 직원이 지금 나를 손님으로만 보고 겉으로만 대하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서비스를 해주는지 이거는 아마 그 티네이저 고객들도 그런 건 되게 빨리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만 하는 립 서비스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한 서비스를 해야 고객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고객님의 니즈, 고객님이 원하는 걸 파악하셔야죠. 고객님이 원하는 것들을 파악하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보면 여기에서는 시각 정보를 활용하는 고객, 눈으로 보이는 거 고객이 요청이 신속하게 처리를 해줘야 되고 또 시각 정보를 활용하는 고객님들은 솔직히 그 안에 환경, 인테리어적인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니까 최대한 뭐 일단 분위기가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편안한 느낌, 고객님이 이 서비스를 받으시는 동안은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을 만들어주는 거 중요하고요. 또 서비스를 받는 동안 청각 정보를 활용하는 고객들한테는 또 말할 때 이 우리가 내부 고객들이 서로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고객님한테 말하는 거 어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뭐 내 목소리 톤, 말하는 뉘앙스도 중요하고 또 음악 소리, 잔잔하게 깔려진 음악이라던가 이 샵의 전반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고객이 원하는 걸 파악하기에 뭐 이런 시각적인 것, 청각적인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고객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솔직히 고객님 말씀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무슨 뭐 전 보는 사람도 아니고 딱 고객님 보고 고객님 뭘 원한다 이렇게 파악할 수 없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고객님이 어떤 걸 원하는지 스스럼 없이 말하실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고 또 편안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질문해 드리고 또 그것들을 잘 말씀하실 때 잘 듣는, 경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단계들을 통해서 고객님이 원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파악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고객님의 마음도 얻고 고객님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보면 고객 접점이란 뭐냐면요. 모먼트 오브 트루스라고 이 MOT라는 말은 꽤 많은 데서 쓰여요. 왜냐면 뭐 마케팅 용어로도 많이 쓰이고요. 특히나 우리처럼 서비스업을 하는 데서는 많이 쓰이는데 이 용어는 스페인의 투우 용어에서 이제 유래가 됐다고 해요. 진실의 순간, 결정의 순간, 그 모먼트 오브 트루스라고 딱 어떤 찰나, 그 찰나가 되게 중요해요. 실컷 잘했는데 실컷 잘해놓고 딱 어떤 찰나에 고객님이 딱 빈정이 상하는 순간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 고객님이 다 좋았던 것도 그 이미지 하나로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매 순간 이 모먼트 오브 트루스 매 순간순간 우리는 고객님들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객이 직원이나 상품을 접촉하여 서비스 품질에 인식하는 순간, 이미지를 결정짓는 순간, 그 순간이요. 진짜 중요한 게 정말 찰나지만 모든 걸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고객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 엄청 좋았던 기억인데 나쁜 기억이 돼서 이 고객님 발길을 끊게 된다던가 아니면 실컷 프로세싱을 잘 해놓고도 고객님이 서비스에 불만족해서 되게 마음에 안 든 채로 샵을 나가실 수가 있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야 되고 고객님들이 그런 순간들, 만족의 순간들이 모여서 아, 이 샵은 참 괜찮구나. 내가 계속 꾸준하게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해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모먼트 오브 트루스예요. 자, 뷰티 서비스업의 접점. 자, 전화 문의를 하는 순간, 당연하죠. 고객님들이 예약하기 위해서 내지는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 가격 문의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저런 전화를 이제 주시는 순간 되게 중요해요. 고객님, 여보세요. 어느 무슨 살롱입니다. 내지는 뭐 이렇게 하고, 아, 고객님 어떤 일로 전화 주셨나요? 하고 이렇게 묻는 그런 말투, 뉘앙스, 그리고 고객님이 먼저 얘기하실 수도 있죠. "아 거기 커트 비용이 얼만가요?" 내지는 뭐 "예약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얼마만큼 친절하게 어 고객님께 이제 응대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딱 전화 걸어서 고객님이 오히려 편한 막 "안녕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뭐 말하는데 "네 고객님." 뭐 "아니요. 없습니다." "네. 그 시간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전화 문의를 하는 순간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공간이지만 최대한 고객님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말투도 너무 오버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최대한 부드러운 뉘앙스로 고객님께 응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홍보 자료를 보는 그 순간도 고객님들은 이 미용실 이미지 를 가져가겠죠. 그래서 그런 순간도 굉장히 서비스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은 인사를 나누는 순간. 뭐 우리가 일명 배꼽 인사라고 하는 뭐 90도 각도로 인사를 뭐 하는 곳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때로는 상황에 따라 눈인사도 물론 할 수 있겠죠. 그치만 고객님을 처음 접객하는 그 순간만큼은 고객님을 정말 반가이 맞아주는, 반가이 맞고 있다라는 그런 어필을 해주시는 게 맞죠. 그래서 고객님을 아, 또 오셨냐, 막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가실 때도 되게 안녕히 가시라고 다음에 또 오시게끔 그런 뉘앙스로 인사를 나누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고객님이 이미 이제 오셨어요. 인사를 반갑게 맞이하고 고객님이 딱 오셨는데 예약하신 시간보다 빨리 오셨을 수도 있고 온타임에 정확한 시간에 오셨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서비스를 하는 일이다 보니까 딱 그 시간에 못 끝나거나 그 시간에 딱 바로 들어갈 수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객님이 불가피하게 대기해야 되는 상황에서 여러 스태프분들이 어떻게 대처해 주는지. 자, 고객님이 아, 이러이러해서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 주실게요. 혹시 기다리시는 동안 뭐 음료수 뭐 챙겨 드릴까요? 잡지는 챙겨 드릴까요? 뭐 어떻게 해 드릴까요? 이 미용실마다의 조금 서비스가 좀씩 다르겠지만 어떻게 해 드릴 수 있는지를 고객님께 기다리시는 동안 불편하지 않게, 지루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그 순간에 이제 고객님들도 이 미용실에 대한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관리를 받는 순간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고객님이 이 어떤 서비스를 받으시는 그 순간, 어, 우리는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센스라고 하죠. 고객님이 빠르게 어떤 불편함을 느끼는 건 없는지, 어, 이거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매 순간순간 우리가 서비스를 하는 그 접점지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고객님께 이제 제품을 이렇게 뭐 하다 보면 뭐 헤어 제품도 그럴 수 있고 뭐 네일에 관련해서도 뭐 메이크업에서 관련해서도 샵에서 보통 그냥 시술에 대한 서비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님이 홈케어 제품은 홈케어를 할 수 있으시도록 홈케어 제품을 추천해 드리잖아요. 그런 추천하는 순간도 굉장히
잘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제품을 추천을 받았을 때 고객님이 행여나 만약에 안 사시고 싶어 한다. 그래도 그때 얼굴이 확 굳어지면서 고객님 추천해 드리는데 왜 안 사세요? 이런 뉘앙스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고객님께도 진짜 왜 고객님께 이 제품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해 드리고 고객님이 정말 마음으로 그걸 선택하실 수 있도록 만약에 막 강매하듯이 하시면 고객님 100% 환불하시고 내지는 그 미용실이 너무 제품을 강매해 그런 이미지 때문에 안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요런 제품을 추천하는 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고객님께서 제품을 그래 나 그럼 이렇게 이분들이 이렇게 소개해 주는 이 제품을 가지고 홈케어를 해봐야겠다 결정을 하셔서 결제하는 그 순간 아니면 서비스에 대해서 오늘 내가 받은 서비스에 대해 결제하는 그 순간까지도 굉장히 고객님께 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변함없이 한결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고객님들께 매 순간순간 모먼트 오브 트루스라고 매 순간 잘해야 되는 거죠. 자, 뷰티 고객의 접점 요소는 하드웨어적이면은 인테리어, 아우테리어 굉장히 중요해요. 미용실의 이미지죠. 바깥에서 보고도 저 미용실 저 느낌 괜찮은데 한번 저기 가보고 싶다. 그렇게 느끼게끔 해주는 것이 인테리어, 아우테리어, 환경과 분위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고객님이 일단 미용실에 오기까지가 중요한데 오기 전에 그 결정을 하게 만드는 것들 중에 요즘은 원체 인터넷이 잘 돼 있다 보니까 홈페이지 찾아보죠. 이 미용실은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홈페이지도 찾아보고 홍보 자료 같은 것들을 좀 고객님들이 미리 사전 조사를 좀 하신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잘 되어 있는지 중요하다는 거고요. 또 그 안에 구조적인 거, 시설, 뭐 당연히 의자라던가 의자 고객님이 그 시술 받는 의자도 착석했었을 때 굉장히 편안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고객님들도 요즘에 원체 준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런 뭐 샴푸 다이라던가 어떤 내가 서비스 받는 부분에 있어서 편리성이 다 갖추어져 있어야지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드웨어적인 요소고요. 자,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뭐가 있을까? 규정과 규칙. 이 미용실에서 나름의 규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 특히 뭐 월권 이내 내지는 연회권 같은 거 끊으셨을 때 그런 규정들 그리고 만약에 불만이 생겼을 때 뭐 규정들 그런 것들이 되게 소프트웨어적인 거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업무 처리 절차, 그 업무 처리 기간 관리 시스템 이런 건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거의 내부 고객한테 좌우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업무 처리할 때 물론 시술적인 면도 물론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내부 고객님들이 어떤 위쪽으로 건의를 했거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처리 결과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될 수 있겠죠.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관리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든다, 안 든다는 외부 고객들은 이제 느껴지죠. 그렇지만 안에 규정과 규칙, 업무 처리 절차, 업무 처리 기간 이런 것들은 약간 내부 고객의 접점 요소라고 볼 수 있죠. 자, 휴먼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음가짐이라던가 표정과 복장, 응대 태도, 의사소통 능력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거의 이제 외부 고객들한테의 접점 요소인데요. 고객님들은 우리는 미용실에서 뭐 한두 군데 내지 많아도 그러니까 디자인으로 경력이 더 많이 쌓일수록 또 다양한 미용실을 물론 겪어보겠지만 고객님 입장에서는 더더더더 많은 미용실들을 겪어보잖아요. 여기 한번 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딴 데 가고 새로 생긴 데 있어서 가고 친구가 가자 그래서 가고 뭐 여러 요인들로 미용실들이 가는 곳만 가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하게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그 스태프분들이나 디자이너분들이 나를 맞이하는 거 나를 대하는 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분들의 마음가짐 같은 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그 마음가짐이 느껴지기 때문에 되게 중요할 수 있고 뭐 표정은 말할 것도 없고 복장이 보통 유니폼으로 입는 곳도 있지만 미용실에서 좀 자율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죠. 자율적으로 하는 곳도 있고 색상으로만 통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너무 아무리 개성도 중요하지만 정말 일반적인 고객님들이 너무 다가가기 어려운 복장을 하고 있다. 그건 좀 안 되겠죠. 그리고 고객님을 응대하는 태도.
태도는 엄청 중요해요. 그거는 근데 고객을 응대하는 태도도 중요한데 그 내부 고객 간의 응대 태도도 되게 중요해요. 같이 일하는 사람을 존중해주고 서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태도도 중요하지만 의사소통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특히 바쁘거나 뭔가 내가 이 일이 너무 막 조금 내 분량보다 많아서 힘에 부치다고 느껴질 때 무의식적으로 짜증 섞인 말투 내지는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흘려듣게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생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고객님들은 딱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것이 내부 고객이든 외부 고객이든요. 자, 이 다음으로는 고객 상담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고객 상담으로 하자면 상담이란 고객과의 대화 과정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을 찾고 문제점을 찾아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는 과정. 즉 고객과 상하 수직 관계가 아닌 수평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는 고객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담한다는 것이요. 어, 고객님이 원하는 스타일을 찾는 게 일단은 샵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샵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고객님이 원하는 스타일을 바로 알아듣고 찾는 거. 뭐 여기서 말하는 문제점이라는 건 어떤 불편이 생기기 이전에 문제점이란 고객님이 갖고 있는 헤어스타일의 문제점. 고객님 이쪽 머리가 자꾸 뻗쳐서 불만이고 그게 문제라고 느껴졌을 때 대화를 통해서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그런 것들 그런 과정인 거죠. 근데 상담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고객님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갈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상담의 과정은 굉장히 중요해서 상담의 정의는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담의 목적과 필요성은 두피, 모발, 탈모에 관한 정보 지식을 전달하여 고객의 인식이나 태도를 바꾸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두피 관련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지적하여 좋은 생활 습관으로 변화하도록 하는 것, 개선된 생활 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상담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바뀌도록 도와줌으로써 자율의지를 가지게 하는 과정으로 상담의 최종 목적은 고객 스스로 생활 전반에 걸쳐 자기주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것. 상당의 목적은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실상 이 고객님이 오늘 여기서 받고 싶은 서비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상담의 목적이에요. 그렇고 그거를 이뤘다면 그 다음에 고객님이 어떤 여기서 정보도 얻어가고 어떤 또 스타일링을 잘할 수 있고 내 모발과 두피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을 정보 지식을 전달해 주는 거. 왜냐면 그게 필요하죠. 상담을 통해서 내가 그런 걸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고객 상담 시 주의사항은요. 고객이 말하기 전에 고객 문제를 다 안다고 추정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 있어요. 고객님 아직 내가 본론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아, 맞죠, 맞죠. 고객님 그게 맞죠. 근데 저 그거 어떤 건지 알아요. 이렇게 말을 딱 끊어먹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고객님이 주체적으로 나는 어떤 부분이 내 스타일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고, 그래서 나는 어떤 부분을 오늘 해결하고 싶고, 이럴 땐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걸 채워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마치 말도 끝나지 않았는데 다 아는 것처럼 하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고객은 자신의 문제를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한 분위기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상담한다. 좀 중요해요. 고객님들이 다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분들만 오시는 게 아니고 특히 남자분들이 특히 이런 표현을 잘 못하세요. 어떤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 하는 부분도 많고 여자분들 중에서도 그럴 수 있는데 이거를 기다려주지 못하고 막 그냥 바로 시술을 손님 뒤에 밀렸다고 바로 시술을 들어가려고 하거나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상태에서 막 그 진행하는 거는 고객님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편안하게 해주시고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두피 관리는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실 필요 있고요. 고객 상담 및 두피 관리 전 과정은 고객의 신뢰와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짓말이나 과장된 표현하지 않아야 돼요. 자, 굉장히 뭐 이거 쓰시면 3개월 만에 머리가 이만큼 자라실 거고요. 그 모르는 거예요.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요. 고객님한테 얼만큼 적용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브랜드에서 마케팅적으로 하는 용어에 대해서 너무 큰 힘을 실을 필요 없으시고요. 그냥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
조금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되게 어 꾸준히 사용하셔야 된다. 요런 정도 해야지 막 확답을 하시는 것처럼 과장된 표현을 쓰시면 안 되십니다. 그래서 고객의 식단, 건강 유지, 모발 관리,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고객이 따라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언해 드리는 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요. 고객님들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기가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고객 상담할 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는 실전으로 가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들도 숙지를 하셔야지만 실습 단계에서 잘 해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제 요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고객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봤는데 수업에 대한 요약 5줄 이상 해서 업로드 제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어요.